네, 오늘 돈TV에서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저와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다시 또 이곳에서 만나게 돼서 제가 졸랐어요. 왜냐면 일단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면 타이탄 파트너스라는 곳의 대표님이시고요. 문서진 대표님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미국 주식 관련해서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라 그래야 되죠? 성장주? 네. 기술이 있는 네, 성장주? 기술 성장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정말 상위 한 50인 종목? 네. 다우 종목? 막 이런 거밖에 관심이 없고 잘 몰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별 기업들을 다 탐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씩만 좀 알려달라. 좀 요새 좀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있으면 알려달라 해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네.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네. 내년에도 미국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말고 이제 대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그냥 모든 것들을 미국으로 다 끌어들이겠다라는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보면 거의 달러화도 사람들은 달러 약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트럼프 정책상 달러는 오히려 미국으로 더 환류 현상으로 더 많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미국 주식이 여전히 내년에도 좋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고하저일 것 같긴 해요. 오늘 탐니가 딱 그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문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 맞습니다. 저는 계속 제가 생각하는 건 그때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그러니까 취임식 전까지는 랠리는 이어간다. 랠리의 발음 좋으시네요. 네, 그다음에 1월 이후에 그 취임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큰 조정이 한 번 올 것 같다. 생각보다 큰 조정이면 상반기 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순간이 그러니까 이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빠지는 흐름은 한 번은 나온다. 그게 1분기에 한 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강한 랠리가 또 나온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서머 랠리까지 이어지는 랠리는 꽤 긴 게 한 번 나오고 나서 그리고는 많이 빠질 거다. 그리고는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왜 그렇게 보시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이 미국은 AI 트레이드잖아요. 그러면 AI 트레이드에 우리 흔히 말하는 주식이라는 건 이런 말 있잖아요. 킹 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킹 반영? 성 반영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AI 킹밖에 반영하는 거예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네. 지금 대부분의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자릿수 성장을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루빈의 출시를 얼마나 빨리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엔비디아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장성이 이만큼 물론 앞으로도 좋은 성장성을 보이긴 하겠지만 우리도 이제 애플처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애플처럼 된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물 된다라는 거죠. 성장주에서 그러니까 지수물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루빈의 출시 일정을 6개월이 앞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충분히 블랙을 팔을 거 다 팔고 그리고 루빈을 팔아도 되는 네. 상황이었다면 루빈 출시를 절대로 앞당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자체적인 칩들도 개발도 많이 빨라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쪽의 GPU의 성장성은 좀 꺾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굳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묵혀 아꼈다가 똥 될 바에야 그냥 빨리 뽑을 수 있을 때 빨리 뽑자. 물 들어올 때 그냥 확 때리자. 네. 그런 모멘텀에 그러니까 막바지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라 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성은 확실하게 꺾인다. 이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AI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꺾이면 AI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한 번의 위기는 있겠지만 그게 저는 1분기라 보거든요. 1월 정도에 1, 2월 정도. 그것만 넘기면 상반기는 다시 괜찮은 흐름이고 그리고 나서는 한 여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한 3,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사실 AI 거품 얘기가 막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되게 힘들지만 그 사이에 하드웨어 다음에 소프트웨어 네. 쪽이 엄청 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 기업들이 이렇게 받쳐주지는 못할까요? 시총 사이즈도 그렇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가 그나마 주가가 잘 안 간다라는 거지. 네.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진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지면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트레이드 내에서 엔비디아의 이제 여기서 이게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구간에서 뭐 예를 들어 막 이제 한 룸이 먹을 룸이 아직까지 뭐 50% 있다. 뭐 요런 건데 지금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꺾이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AI 트레이드 살아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보다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제 좀 덜 오른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 요런 식의 움직임인 거지. 만약에 엔비디아가 꺾이면 그냥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이 다 망가질 겁니다.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 관련 쪽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꺾인다라는 건 성장성이 꺾인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런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련 쪽도 뭐 같이 꺾일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내년 한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 걱정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년도 시장을 얘기하면은 다양한 모멘텀 중에서 역시나 또 AI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부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2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정말 폭발적인 성장은 우리도 없는 걸 아는데 그게 과연 어디가 꼭지일까를 계속 얘기하면서 올해도 거품으로 맞죠. 그 거품이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꺼지는 게 눈에 보일 것이다. 근데 진짜 사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는 하반기 여름 이후에 있을 것이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러면 어떤 기업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게 기업명이 좀 깁니다. 얼마나 길어요? 크라토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솔루션즈라는 기업. 잠시만요. 한 글자씩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크라토스 디펜스. 디펜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크라토스라고 말은 하는데요. 너무 길어서.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솔루션즈. 방산 기업이요? 맞습니다. 드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군사용 드론 기업입니다. 요즘에 머스크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정확하게 이 기업을 두고 말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F-35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건 진짜 무인기로 다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미국 내에서 실제로 이런 현장에 배치된 유일한 전투기가 이게 크라토스가 만드는 발키리거든요. 발키리? 이름이 발키리입니다. 예, 나중에 자료 보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발키리인데, 지금 미 해병대에서도 이걸 지금 주력 모델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이제 주일 미군이죠. 예, 주일 미군이 주력기가 F-15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바꾸려고 해요. 근데 요 바꾸는 과정에서 일단 드론 이쪽에 발키리 관련 쪽에 이 흔히 말하는 일부를 좀 편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머스크가 되기 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머스크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실제로 머스크가 이 회사 발키리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전부터도.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의 이제 X의 AI를 접목시키면 더 괜찮은 퍼포먼스를 내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쪽 관련 부분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이 드론의 흔히 말하는 이 활용도가 굉장히 매우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영상 보면 좀 마음 아픈 영상들도 있긴 한데.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진짜 보면 와 이렇게 드론이 많이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이 드론이 결국에는 이런 이 전체적인 전장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군사용 드론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시장은 계속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름 다시 한번 뭐라고? 크라토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솔루션즈. 티커가 KTOS예요. 티커가 K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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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토스라고 하시면. 크라토스. 이 기업의 그러면 가장 기술력이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용 소형 드론은 이 회사 말고도 만드는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 글로벌 호크도 대형 유닛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거기 정찰 위성이고 그리고 그거는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는 AI를 접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는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사람이 보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그 센서를 보고. 근데 이 발키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관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지금 현재 이 회사께 유일합니다. 발키리가. 거기 주요 기능을 보면 그 스텔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유인이 사람이 운전하는 모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람 시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창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창문은 스텔스가 안 돼요.
그래서 스텔스기를 보면 대부분 창문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출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인기는 사람이 탈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창문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풀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스텔스 기능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무인기는 아예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와. 예.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이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또 하나 이제 또 장점 중에 또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가 미사일 방위 체제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미사일 방위 체제가 가장 잘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아이언돔도 다 미국식 미사일 그 방어 체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뚫기 위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 개발하잖아요. 초음속. 예. 그러니까 이걸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의 방어 시스템으로 깰 수 없는 너무 빨라서. 근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크게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빨리 오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것도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무 빠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레이더로 안 잡혀요. 너무 빨라서 이게 언제 날아온 이게 포착이 안 되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극초음속 미사일을 레이더로 그러니까 이 포착할 수 있는 기술을 또 이 크라토스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미국 이제 이 국방부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단순히 무인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의 어찌 보면 미래의 방위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의 드론 발언이 있는 네. 그 사이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가요? 네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회사 네. 지분이 이 갑자기 회사예요? 골랐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회사요? 예, 이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말한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그 차남이라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회사 중에 네. 이 크라토스도 또 있어요. 지분이 있습니다. 뭐 이대주주 이런 건 막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아닌데, 회사예요? 예,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약간 다 해먹는 느낌인데. 근데 보니까 최근에 방산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에서 뭐 드론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네. 정부에서 지금은 뭐 정부 관련해서 방산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안 좋지만 우리나라도 계속 방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도 저는 드론 군사용 드론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어떤 VC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실제 투자하는 기업이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드론 이런 네. 관련한 기업에서 그분이 또 막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피를 토하면서 막 기술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 네.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맺어가지고 뭐 이렇게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AI만 볼 게 아니라 군사 그리고 네. 드론 관련한 기업을 계속 봐야겠네요. 네. 지금 뭐 어쨌든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비용 절감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비용 절감인데 거기서 뭐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건 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또 미국의 그러니까 구조상 전쟁을 그러니까 본토에서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왜 자기 나라에서 하겠어요? 예, 어차피 누가 미국을 침공하겠어요. 외계인이 아닌 다음에야. 예, 그래서 일단 본토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네. 대부분은 다 이제 흔히 원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특화되는 게 결국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자체도 어차피 드론으로 계속 군사 쪽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주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네. 이거 투자해도 돼요? 근데 지금 한 27불 정도 할 건데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살짝 눌림목이 나오려고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 좀 눌릴 때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열어보고 있습니다. 네. 오, 지금 YTD로는 34%. 이 정도는 애교네요. 34% 정도면은 애교네. 네. 뭐 우리는 뭐 다 200%가 엠럽이 막 700% 이런 기업만 봐가지고 이 정도 상승은 애교네요. 네.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저희가 기술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 조금 더 찾아보시고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뭐 미국에서 정권 자체에서 이제 바뀌면은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AI 그 이후에 방산 들어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업명 크라토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솔루션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크라토스 디펜스 앤 솔루션스 아니 시큐리티 시큐리티 솔루션 솔루션. KTOS 네 티커명 KTOS 여러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모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 궁금한 기업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고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